등등 좋은 양동서를 거기서 수학을 하면은 예. 그게 낫다고 제가 혼자 생각이 돼가지고 예. 2학기 때 등등 좋은 양동서를 전적을 했죠. 예. 전벌을 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1학년을 마칠 정도에 덴마크 교환교수로 갔다 왔던 유관영 교수가 그 서울대학교 애들이 전부 시골 애들이고 가난한 애들이 많으니까 머리는 좋은 아이들인데 어떻게든지 격려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농대 도서관에다가 경문을 써붙였어요. 그 경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 그대의 아끼거나 청춘을 이루는 들불로 사라져 버린도 값있는 인간의 삶의 영광도 그대의 시간에 쓰임새에 달렸으니 오늘도 그대 가슴에 대망을 품고 뉘침없이 살거나 이러한 격려적인 그런 문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는 이런 감동을 가지고 이제 1학년을 등록을 마치고 2학기 가서 국립대학이니까 등록금을 돼야 후기에 시험 볼 자격을 주는데 국립대학이니까 시험 볼 자격을 그냥 주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수료를 안 하고 재적증명만 받게 됐어요. 1학년 다닐 때는. 그래서 이제 5일 후에 그때 뭐 취직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5.16 혁명의 덕으로 그 금융조합에 지금 농협이죠. 거기에 공개 시험이 되는 광고를 우리 형님이 또 이렇게 스쳐봐야죠. 통화를 보냈어요. 그래 너 여기 시험 보면 될 것 같으니까 되게 열심히 공부해라. 10월달이라 그때가 이제 6월달이야. 이제 그런 거를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해서 처음에 이제 농협에 취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사실상 그 원장님 때 그 세대는 대학교 1학년까지만 다녀도 그래도 학력이 좀 꽤 높은 편에. 그런데 다닐 수 있는 중학교 중등교 원장 2년 마치면 되는데 등록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그저랑 교수님의 경력문에 따라가지고 그때 5급 공무원 시험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5급이 그 당시 지금 5급 합격이 되면은 시골에 경찰서장에 가는 거라고. 그때 당시에 5급 공무원. 그럼 3관급이었나요? 네. 3관급의 시험. 그래서 이제 그 욕심이 나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게 운이 좋아가지고 농협에 시험이 있어가지고 경제 원리니 뭐 이런 공부를 다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농협에 시험 봐가지고 합격을 해서 초임기가 이제 여중운동 농협이에요. 그러면은 학교를 다니실 때는 초등학교는 그 당시 이름이 안산국민학교였죠. 그리고 이제 이제 해방되고 6.25가 났을 때는 고등국민학교는 국가에서 세운 정책 학교는 아니지만 자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그 학력 시험을 또 봐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이름이 안산 고등국민학교였습니다. 그때요. 근데 두 번 다 그 국민학교나 고등국민학교를 다니실 때 그때는 그때 이제 전시후라 안양공업고등학교에서 학교 시설도 많이 폐쇄가 되고 있어서 일단 고등국민학교를 나와서도 국가교실가 그때는 없을 때예요. 없으니까 자격시험을 딱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곧 출신이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두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다음 사람 와서 테스트 시험을 보더라고. 그래서 합격을 해서
몇 학년까지 다니신 거예요? 2학년 때 유교가 났죠. 아, 중학교 2학년 때 네. 6.25가 나서 학교를 네, 못 다니고. 안산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에 고등공민학교를 거쳐서 네. 그 다음에 대학을 진학을 하셨다가 이제 일찍 그게 이제 학력에 네. 그 학력으로 이제 사회생활 쭉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저기 신문에 나는 걸 보니까 한번 최고령으로 원장님께서 이 독학 학사학위라는 거를 따셨던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은행에 취직을 하시면서는 이제 안산을 떠나신 거죠. 이제 뭐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것저것 이제 여러 지점에서 왔다 갔다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안산으로 다시 돌아오신 거는 어느 때쯤? 글쎄, 저는 어떻게 운이 좋았는지 그때 이제 농협에 있다가 은행으로 전근을 했는데 그 이유는 농협에서 상무가 되면은 대리가 되면은 무조건 법적으로 시골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외아들이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 혼자인데 집을 떠났어. 그래서 알아서 이제 그 서울은행에 가서 얘기를 해봤더니 그러면 호봉이 농협이 높다 이거야. 그러니까 호봉을 1호봉을 감봉하고도 서울은행으로 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이력서 다 가져와 봐라. 내가 잠깐 던졌더니 그러면 1호봉을 감봉하고도 올 수 있겠는 그러냐. 그러지 않는데 다행히 제가 이 애들 교육 때문에 서울시 이제 강남구 오면동으로 가서 애들을 그쪽에 이제 들고 시키면서 다행히 원인이 좋았는지 서울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부부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러한 그 고향에 대한 또 고향이 여기고 또 그냥 바로 이웃 도시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이쪽에 와서 이제 금융기관에 또 초대 신탁은행 지점장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전장선이 그 양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초대 문화원장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문화원장이 되신 거는 몇 년도쯤? 그게 이제 86년도에 그러니까 시로 승격한 해에 하기 전에 예. 하기 전에 문화원장이 됐죠. 아, 시로 승격하기 전에 문화원장이 되시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 그때부터 은행전 취직하고 예. 이따가 문화원장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 문화원장을 하실 때는 이제 많은 직장은 이제 완전히 이제 그만두시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문화원에만 관여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화원장은 몇 년까지 하신 거예요? 문화원장은 8년을 했습니다. 예. 원래 법적으로 중임을 못하고 8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하신 독립 학사증이 어떻게 됐느냐 막 말씀을 하시는 문화원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다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중앙고도의 학자들이 생각하는 안산은 유구한 역사 전통에 빛나는 고장으로서 우선 문화예술의 고장이고 두 번째는 생애의 고장이고 세 번째는 산업소의 고장 이렇게 내야 돼요. 그래서 문화예술의 고장인데 문화원장을 하다 보니까 지몽도의 스승인 표암 강성은 아주 유명한 분들 시서와의 대가니까 그 양반의 표암과 원문을 해석을 하려면은 이미 석사 박사 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안희빈 박사에서 감수를 받아가지고 석사 박사 했다면 그런 감수 분야의 학문을 알아도 표현하고 다른 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문화운동을 하려면은 제대로 된 한문을 원문을 해석으로서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서울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김원종이라는 분을 만나서 상의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그 경기도 이 향토사에 원고를 그때 많이 쓴 적이 있는데 지금 문화운동할 때 이제 그때 제 경기도 한창에 그 양반이 좀 글을 본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양반이 이 한문학 그 최고 뭐라고 그러죠? 해석하는데 예. 국어 번역원 예. 거기 최고예요. 김원종. 예. 김원종. 네. 미중문화 출신이. 네. 거기 최고 예. 장이 됐죠. 예. 원래 저 고대 교수했다고. 예. 근데 그때 그 양반을 알게 돼가지고 내가 이만한데 박사님 말이야 이 한문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아유 선생님은 성균관대학 고려대학교 1, 2학년 책을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노노맹장을 하는 게 아니고 물리를 하는 그걸 하려면은 국가고시를 봐라. 어떻게 하냐면 국문과를 들어가는데 서울대 고대 말고 국가에서 주는 학사같이 있는데 그거 국문과에 그 3학년 단계에만 제2외국어를 하게 돼 있으니까 지금 뭐 영어는 별개니까 불어를 할 거 아니에요. 통화가 아니니까 이 선생님들은 한문을 하면 되게 한문을 특별히 해가지고 선택해가지고 국가고시 국문학사의 3학년 단계에 한문을 해가야 제2외국어로 그러는 방법은 그 공부를 같이 하면 되겠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 책을 해가지고 도리 도서관이 과천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그 책을 보고 있는 새카맣지. 그러니까 한 1년 하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그게 10 플러스 학점이 나와가지고 학점이 되면 또 4학년 국가고시의 국문학과는 국사도 봐야 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양반들의 그런 제의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한 결과 국가고시에 그 학사증을 갖게 된 거죠. 그건 참 큰 근데 그 독박사가 그래가지고 문교부 장관이 학사증을 넣는데 답사를 당신이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왜 한사가 제일 많대는 80세의 최고령자라고 신문에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할수 한 3분 동안 하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한문 공부를 해서 지금 표현국어 원문을 일단 그 석박사 그 범위가 아니 원문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제가 표현관계 또 김홍동관계 논문을 책을 하나 논문식으로 해서 각주로 해서 12월 말일이나 전에는 출판을 하려고 합니다. 아주 그 큰일을 하셨어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최고령자로 독학 학사학위를 하셨다 해서 대학을 다니다가 돈이 조달이 안 돼가지고 그냥 중퇴를 했는데 그거 대학 졸업장을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보자. 저는 뭐 그런 뜻에서 이 단순하게 그걸 하셨나 했더니 결국은 안산의 역사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옛날 역사책을 봐야 되고 옛날 역사책에 한문이 많기 때문에 한문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대학 공부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신 거네요. 뭐 더더욱 제가 보기엔 더 존경스러운 그런. 그래서 제가 이제 외람 때 얘기지만 국사의 최고의 대학은 서울대학이에요. 그 한옥원 박사가 성호 이익에 대해서 연구 논문 책을 썼는데 그게 1980년도예요.
근데 그 논문을 보니까 성호는 안산 사람이 아니고 광주 사람이라는 이런 그 책이 나왔어요. 지금 성호 박물관에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서 그래, 그때 제가 이제 한번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게 역사를 정밀하게 공부를 북학대학을 국립 학사를 하면서 국사를 또 연구해 보니까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역사 철학에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한 민족이고 더 중요한 것은 왜곡되어 가는 역사를 보고도 분개할 줄 모르는 민족은 망해야겠다. 그것은 큰 국가나 지방이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역사 철학에서 저는 향토사지만은 뭔가 왜곡된 건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한문 박사의 실학학교에 나오는 그 논문을 제가 그쪽에 또 깊이 들어가서 왜곡됐다고 비판한 논문을 쓴 지금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호는 광주 사람이 아니고 안산 사람입니다. 이제 안산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후손분들이 안산에서부터 요 근처에 의왕이나 여기까지도 전부 근데 이제 어떻게 왜곡되는 게 제일 문제는 요즘에 느껴보면 성호 선장은 누가 뭐래도 실학의 대종사입니다. 대종사. 그런데 제자 중에 제자 다산 정혁이는 거기에 실학박물관에 수십억이 들어갔다고. 그런데 안산은 성호 선생의 거기 실학박물관 임창렬이가 1,000만 원밖에 준 게 없어요. 이러한 너무나 슬픈 결과가 나와서 더군다나 제가 그런 면에서는 왜곡된 걸 어떻게 바로잡는 그래야 안산이 옛날처럼 돌아가는 문화의 고장이고 학술력이에요. 그게 이제 그 학교에서도 이제 다산이 더 위냐 또는 성호가 더 위냐. 근데 대부분 이제 성호를 더 위로 치죠. 선배 나이상은 선배님이고 하니까 타산이 저 안산 와서도 이 선생 저 묘에 참배를 하고 가는 뭐 그런 기록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찾아내셨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그 결과가 올 때 다산 거기는 실학박물관이 수십억이 들어갔는데 스승 중에 스승인 안산에는 임창렬 도지사가 1,000만 원밖에 안 줬다. 그 초라한 결과가 됐으니까 안산의 그런 문화 정책은 지금 도지사가 실제는 우리 은행 출신이라고 내가 이제 쫓아가서 그렇죠. 맞아요. 김동현이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럴 수도 없고 이게 혼자 끌 장악하고 있는데 안산에서 정 안 되면은 그쪽으로 그냥 진원을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 아니 그 결과가 너무 나오는데 가장 몰아냈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것인가요? 내 생에 가장 부럽다는 거는 경기도 바로 작장소가 바로시가 안 되고 감히 이 촌사람이 청와대 종합면허세를 건의했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바로를 취소해야 되고 안산이 됐다는 그 사실 그건 나를 비롯해서 안산 시민 경기도 사람들이 다 감탄해 맞이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잘한 거죠. 저도 안산에 살면서 굉장히 좀 자랑스럽습니다. 앞에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해서
직접 원장님이 노래 부르시는 게 유튜브인가 어디 있어서 제가 그때 안산시에서 만든 프로그램인가 그때 내가 본 적이 재동기 시장님 있었는데 예. 그때 남새 누가 자꾸 물어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재동기 시장 때 이걸 그 내가 일자 한번 불러보겠다고 그래. 점심시간에 그런 적이 있었대. 이제 어쨌든 원장님뿐만 아니라 이제 원장님 집안 쪽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셨고 안산이 이렇게 그래도 안산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데는 상당히 어느 정도 기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원장님의 눈으로 봐서는 성이 안 차시죠. 지금 무슨 안산의 문화가 제대로 정리되고 분석이 되고 이런 거를 못한 것 같은데 안산시에다가 한번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그 안산시에다가 하고 싶으신 말을 한번 쭉 좀. 그 시에는 그 객관적으로 외부 학자들이 평언은 안산의 그 유관 역사와 전대 문화예술의 고장이다. 또한 시각의 고장이다. 상록서의 고장이다. 이런 그 문화 사상을 이어갈 수 있는 풍토를 좀 제시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주면 좋다고 합니다. 또 다행히 그 서울예술대학이 서울에 있는 게 아니고 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학생이 한 2,500명이 1학년이 그 후학들을 이쪽 안산의 그런 문화예술의 고장이라는 걸 접목을 시켜가지고 지금 그 학생들이나 또 시민들을 계몽해 나가는 방법도 하나의 차질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학교 이름도 안산예술대학교로 이제 고치라고 좀 한번. 아니 그건 아니고 그는 서울예술대학을 줬는데 거기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안산의 문화예술의 고장이라는 걸 이렇게 연결시켜야 된다 이게. 전부 한 2,500명 되니까. 그러니까 안산에 있는 서울예술대학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게.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설립자는 유치진 박사거든. 네. 지금 거기에 거기에 학교에 그 장이 유독형이라고 해요. 유치진의 아들. 네. 지금 그래서 이 여기 그 지금까지 또 쭉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한테 경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